저는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를 지금도 참 좋아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를 꼭 봅니다. 그 빅피쉬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요.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허언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. 그런데 영화 말미에 가서 의외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들의 절반 정도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,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온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보며 상당히 많이 놀라하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, 자기가 일평생 미워했던 아버지를 이제 존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 중에 하나인 랜디 코미나가 쓴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쓴 책 내용을 보면 좀 더 가까운 좀 이익보다는 큰 꿈을 꾸고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 권도균 대표님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 CEO들이 경영을 하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걔를 폭넓게 다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면 내가 막 어려운 순간에 복잡하거나 했을 때 거기 안에서 솔루션들을 얻을 거나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뭐 산이죠, 산. 산이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대한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그런 뭐 산을 오르면서 또 산이 주는 어떤 기운과 에너지 이런 것 자체가 제 삶의 어떤 원동력과 에너지를 주고 또 제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. 톰 크루즈 주연의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스포츠 에이전시로 살아오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보자라는 식의 내용을 표현한 영화인데, 내가 꼭 어떤 이익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문화를 만든다, 이쪽에 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2015년 말에 학교로부터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1년 동안 뭐 국내건 해외건 어디 가서 연구 활동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는데, 근데 제가 그때 영어권을 안 가고 베트남의 인구국이라고 베트남 정부에 가서 1년 동안 그 자문 교수를 하고 왔어요. 처음에는 집에서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고, 누군가는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특히 인구 변동이랑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못 해주고 있는데, 그걸 해줄 수 있는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,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최근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그 안식년을 연구년을 1년 동안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그 공무원들과 어울렸던 거, 그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세이빙 더 캣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는 책을 읽었었거든요.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, 연구를 이렇게 잘 하는 방법하고 시나리오를 잘 쓰는 방법하고 되게 다르지 않더라고요. 빠르게 가장 큰 컨셉을 잡아서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사람들한테 빨리 확인을 하고,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린 스타트업,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.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AI라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. 그거는 진짜 공상과학 속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인공지능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됐고요. 그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면 더욱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할 때 많이 참조하는 건 2가지 생각이에요. 하나는 복잡계에 관한 생각입니다. 생명의 과학이기 때문에. 또 하나가 우리 고대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. 그거는 양단의 논리가 아니고 순환의 논리이기 때문에 생명과 순환, 그 2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항상 2개의 화두가 되어 있죠. 저한테는 그 세이빙 더 캣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쓰는 책 자체가 창업을 하는데 뭐 계기가 되고 한 건 아니지만,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원칙이 단순히 스타트업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되게 큰 인사이트를 얻었었거든요. 세이빙 더 캣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많은 그 창업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제가 잘 되는 점, 못 되는 점, 못하는 점, 진짜 산을 오르면서 제가 많은 것도 제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한층 더 성숙되게 되고 또 제가 느끼는 어떤 편안함, 푸근함, 안락함 이런 것을 꼭 어머니의 품과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런 기운을 주고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어쨌든 큰 영향력, 큰 어떤 위대한 스승은 바로 산이로 존재하죠. 굉장히 큰 꿈이나 심지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.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황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큰 꿈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를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자기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. 각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큰 꿈을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. 실행 가능한 계획과 그리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과는 별도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시선을 같은 물건, 같은 재료 혹은 같은 기술을 손에 쥐고도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시선을 가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큰 축복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